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 중에 한 곳인 양평숲 비룡 캠핑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도 여기서 똑같은 인사를 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영입니다. 오늘 캠핑은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 중에 한 곳인 양평 비룡 캠핑장으로 왔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올 화가 제 겨울 장박 세팅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쿠디 에어 텐트 8.0과 자료 화면으로 보실 쿠디 에어 쉘터 10.0을 세팅을 다 하고 1박 2일 캠핑도 하고 어제 철수를 했었거든요. 가끔 사람들한테 쿠디 에어 텐트 좋다라는 말은 들었었지만 월요일이 제 인생 첫 에어 텐트 사용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와, 정말 그 공간감, 개방감, 그리고 면 소재 특유의 쾌적함까지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10.0 쉘터도 너무 좋았지만 이 겨울 장박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최소 4개월 정도는 머무르는 곳이니까 정말 집처럼 쾌적한 장박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면서 쉘터를 조금 더 큰 걸로 바꿀까? 고민을 올 화 내내 하다가 결국 저의 욕심이 이겨서 어제 철수할 때 10.0은 접어서 집으로 갔고요. 허브 쉘터를 가지고 오늘 다시 이렇게 왔답니다. 이게 쿠디가 텐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취향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정말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쉘터인 허브 쉘터를 가지고 왔고, 제가 올해가 장박 두 번째잖아요. 작년에는 뭔가 되게 힘들고 순서도 뒤죽박죽이었는데 올해는 막 바닥 공사할 때도 일사천리로 잘 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또 장면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보고 오실까요? 짐부터 내릴 필요는 없고 아래 바닥 공사할 비닐이랑 그리고 단열재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제가 혹시나 헤맬까봐 진짜 이렇게 사이즈를 다 종이에 적어서 왔거든요. 줄자도 챙겨오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 헤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3.6에 6m를 잡으면 되는데 제가 이 장박 준비하면서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뾰루지가 잘 안 나는데 여기 이마에 엄청 큰 왕뾰루지가 났더라고요. 장박이 두 번째인데 처음 혼자 세팅하는 거여가지고 긴장. 바닥 공사는 제일 바닥에 비닐 깔고 그 위에 이거 단열재 깔고 그 다음에 풋프린트 깔고 텐트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닐을 주문할 때 딱 반 접으면 맞는 사이즈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부분만 테이프로 붙여서 물기가 텐트 위로 안 올라오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해봤다고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 작년에 진짜 힘들어서 내 인생에 2번 장박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고생은 있고 장박이 진짜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장박을 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작년보다 수월합니다. 여러분, 저 너무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저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공사는 끝났고 이제 이 위에 풋프린트를 깔고 텐트를 편 다음에 에어를 주입하면은 방은 완성입니다. 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자신감이 붙네요.
혼자 세팅한다는 게 사실 엄청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쿠디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막 라운드로 자르고 이러는 게 힘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로만 자르면 되니까 그래서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장박할 때는 텐트가 사각형인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걸 장박 2년 차에 깨달으며 빨리 세팅할게요. 이제 대망의 에어 텐트. 무게가 28kg 정도 되더라고요. 방으로 쓸 게, 그리고 쉘터로 쓸 거는 32kg 정도였거든요. 웅장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웨이트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무게 많이 들어서 그런가? 네, 괜찮습니다. 근데 왜 아침에는 이거 짐 싣다가 지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괜찮네. 모르겠어.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이거 접혀 있는 거 사진 좀 찍을까 봐요. 이거 철수할 때 접는 게 생각보다 헷갈리거든요. 사진 좀 찍어 놓겠습니다. 포프린트가 딸려오네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크록스가 필요합니다. 어젯밤에 충전을 가득해서 왔어요. 이제 여기 주입구에다가 꽂아서 전원 켜고 바람만 넣으면 되거든요. 엄청 기대됩니다. 에어 텐트 첫 사용이라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 진짜 바람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 신기해. 신세계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선다고? 너무 신기해요. 대박. 네. 편집은 제가 하는 거니까 이 중간에 이제 끊어서 여러분들은 제 월요일 날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 현실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쿠디 허브 쉘터를 세팅할 건데요. 처음 옮길 때 무게가 있어서 그것만 조금 걱정이 되고, 자립은 에어펌프로 자동으로 될 거거든요. 빨리 완성하고 여러분들과 따뜻한 공간에서 또 수다 떨기로 해요. 이 허브 쉘터는 대략 4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텐트를 실을 때는 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바닥에서 이 높은 곳까지 들어 올리는 게 힘들었는데, 과연 저기까지 이동하는 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화이팅!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올릴 때보다 내릴 때 훨씬 쉽습니다. 이제 이 텐트를 펼칠 건데요. 사면이 다 같아가지고
어느 면이나 도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해볼게요. 처음 텐트 스킨을 펼 때 도킹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을 계산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해서 펴면은 그 공기가 다 들어가서 자립이 됐을 때 옮기기가 수월합니다. 모든 면에 지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엄청 편리한 것 같아. 이게 되게 부피가 큰데 한쪽만 지퍼가 있으면 돌리느라 힘들잖아요. 이제 여러분 바람 넣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제가 월요일날 이 8.0 텐트를 피칭할 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버튼 손으로 한번 눌렀는데 텐트가 이러더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제도 철수할 때 자동 펌프로 바람 빼니까 접기도 괜찮았거든요. 왜 이런 신물물을 제가 이제서야 사용해 봤는지 아무튼 쿠디 칭찬합니다. 시작합니다. 와, 진짜 공간감이, 공기 주입이 끝나면 이렇게 스스로 멈춥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선 공기 펌프라기보다 에어 텐트 특성상 공기가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때 이 기계에 공기 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보다 떨어지면 그만큼을 채워주는 기계예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일체형이잖아요. 이 바닥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좌식 모드로 가능하고, 이걸 떼면 쉘터 모드로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올 겨울 내내 쉘터 모드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게 단순히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지퍼 형식이어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 자립된 에어 텐트를 당기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네요. 저도 첫 경험이니까 생각보다 잘 당겨져서 지금 놀랬어요. 우선 이쯤 해서 도킹 지퍼를 채워보고 연결한 다음에 텐션은 잡을게요. 도킹하니까 정말 아늑합니다. 지금 공간감, 이 개방감이 진짜 장박에 완전 찰떡. 근데 여기 바닥이 약간 기울거든요. 저쪽만 삽으로 여기 파쇄석을 좀 더 옮겨서 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것과 카메라에 담기는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늘 이렇게 예쁜 게 카메라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텐트는 제 지인입니다. TMI였고요. 마저 세팅을 해볼게요. 너무 좋다. 짠. 우와. 추워. 빨리 우레탄 창 달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메쉬 창이랑 스킨으로 덮여 있는 거랑 우레탄이랑 스킨으로 덮여 있는 거랑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지저분하지 않게 딱 하나씩만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모기장으로 쓰기 좋을 것 같고, 저거는 겨울에 밖에는 보고 싶은데 춥잖아요. 그때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 구분되는 게 깔끔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 3면이 다 투명창이니까 빨리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바람 안 들어오니까 난로 안 틀어도 따뜻하긴 하네요. 아까는 공기도 차가운데 차가운 맥주 마시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와, 개방감 미쳤다 진짜. 장박 텐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날이 차가우니까 맥주도 너무 차갑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이제 슬슬 화목난로를 나의 애증의 화목난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난로는 이쪽에 두고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은 위치를 잡아보고 연통을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쓸 수 있으면 지퍼 사이에 찝어가지고 쓸 거고, 세팅을 해봤는데 각이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은 위치를 오늘 확인하고 다음번에 우레탄을 뚫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룡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래서 혹시나 구독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사도 나누고 감사함도 제 마음도 전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래 사이트가 저 정말 친한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도 좀 자주 볼까 싶어가지고 여기로 자리를 잡았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캠핑장도 이 쿠디 에어 텐트도. 카메라 전환하고 있었는데 저기 아래 사이트에 유튜버 여기 혁이님이 계셨거든요. 핫도그랑 장작을 주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혁이님. 다음에 꼭 제 장박지 놀러 오셔서 술 한 잔 같이 마시도록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도 화목난로에 오븐 연결해서 강제 배기로 사용할 거예요.
지금 공간이 조금 뜨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우레탄 창을 그냥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를 재서 이 사이즈에 맞는 홀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다시 사야겠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착화제거든요. 아직 방 세팅은 남았지만 큰 물건들은 다 세팅이 끝났잖아요. 텐트도 뭐 화목난로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엄청 춥거든요. 몇 도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4도예요. 4도.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4도고 내일 아침에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세상에, 하루 사이에 엄청 추워졌네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화목난로랑 등유난로 있어가지고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저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볼태기탕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대구의 머리로 알고 있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그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거든요. 제가 겨울 되면은 유독 더 생각이 나서 겨울 시즌에 많이 먹고, 평상시에도 가끔 주문해서 택배 전화 주문 되거든요. 그래서 시켜서 먹는 집입니다. 이 시원한 국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의 저에게 주는 보상. 고생했으니까 스스로에게 고생했다 화영아, 보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저는 이 집 이 국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꼭 육수를 추가해서 먹어요. 지금 오븐 온도 보이시죠? 150도인데 저 오븐이 또 겨울에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장박 세팅은 할 때 고생스러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몇 개월을 너무너무 재밌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소주 가겠습니다. 짠! 소주가 답니다, 여러분. 맥주 좀 남았는데 오늘은 소맥의 느낌이 아닙니다. 무조건 소주의 날. 이 소주 먹고 국물 한번 먹으면 꼭 드셔보세요. 따뜻한 거 먹으니까 잠바 밥 먹을 때는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육수를 이렇게 내지? 너무 맛있어요.
아... 저는 저녁 다 먹고 이제 방 안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거든요. 밖이 춥고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취기가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한 5분 서 있었어. 그랬더니 확 깨더라고요. 아무튼 저 단열재로 썼던 게 남아가지고 에어 매트리스 깔 곳 말고 좌식으로 앉아있을 곳에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쿠디 에어 텐트 8.0에 맞는 전용 러그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 러그 깔고 에어 매트리스 공기 넣고 그리고 팬히터 세팅하고 선반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놓으면 끝날 것 같거든요. 빨리 해볼게요. 센스 있게 발매트도 들어있습니다. 제 에어 매트리스가 퀸 사이즈여가지고 한 이쯤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먼저 편 다음에 남는 공간에 깔게요. 월요일날 자고 화요일날 대충 접어놓고 집에 갔어요. 왜? 오늘 다시 펼 거니까. 어? 잘못 가지고 왔습니다. 페니턴 줄 알았는데 반사식 난로를 가지고 왔네요, 제가. 어머, 아니 몰랐어. 어머, 너무 웃긴다. 다시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뭐 이렇게 된 거 그래도 좀 켜볼게요. 라이터 가지고 올게요. 라이터. 점화 버튼이 있네요. 이거 제가 거의 1년 넘게 만에 쓰는 것 같아가지고 헷갈렸나봐. 아이고. 그냥 켜면 됩니다. 왜 이러지? 건전지가 없네요. 라이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난로가 문제네, 문제. 저는 씻고 왔고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엄청 잘 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장박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 머리 뒤쪽으로는 계곡물이, 작은 계곡이 흐르거든요. 이 계곡물이 밤새 백색 소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빗소리가 제일 좋긴 한데 계곡 물 흐르는 소리도 너무 좋네요. 수면에 엄청 도움돼.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했나? 장박을 하면 아침에도 화목난로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박 2일 캠핑 가면은 아침에 사용하고 뜨거우니까 늦게 철수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되거든요. 근데 장박지는 이렇게 두고 가도 되니까 그래서 장박지 아침에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건 장박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이 커피는 그냥 담궈 놓으면 티백처럼 우러나는 커피거든요. 담궈 놓고 불을 좀 볼게요. 해가 들어오나 봅니다. 엄청 따뜻하고 포근해 보여요. 발 시려서 양말 신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슬리퍼가 이렇게 털 같은 게 안 달려 있거든요. 겨울 전용 슬리퍼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냄새가 엄청 좋네요. 저거 되게 편해요. 티백인데 마비노스? 거기 커피거든요. 근데 담궈 놓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합니다. 장박은 철수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엄청 여유 있고 지금 난로 2개 막 풀가동되니까 엄청 따뜻하고 커피는 향긋하고 햇살은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아침 먹고 텐트 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정리하는 걸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열심히 찍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상태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장박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필요한 물건들은 채워 넣을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내년 봄까지는 머무를 텐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장박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의 다양한 장박지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도 편안하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자,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장박지의 매력은 창문만
내리고 돌아가면 된다.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문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 봐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